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탄핵을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청문회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의 중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는 해외 연수 중이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탄핵 청문회의 주인공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용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그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당사자는 박상용 검사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청문회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이화영의 동무대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에게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문회라는 자리는 원래 사실의 근거에 진실을 묻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데 이번 청문회는 마치 위로와 응원하는 분위기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는 팩트를 묻고 따져야 할 청문회가 그 목적을 잃고 격려와 응원의 자리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서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했다면 훨씬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에게 팩트만을 물으며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화영을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대신 전혀 감정이 담기지 않은 냉정한 태도로 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그 진술에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팩트만을 가지고 싸늘하게 묻고 그에 맞는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화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마치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협조하는 듯한 모습만 비춰졌고 그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민주당의 전략적인 실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이 작성했다는 비망록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6분 동안 읽어주었다는 사실은 마치 이화영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을 통해 대북 송금 문제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였으나 이화영의 진술이 일방적이었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화영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항을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입장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한 이화영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법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전략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회가 그를 증인으로 불러 상임위원회 증인석에 앉히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며 역성을 드는 모습은 명백히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이화영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마치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 절차가 매우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본질을 건드리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이나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인 이화영을 불러서 그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두둔하는 청문회를 하루 종일 진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장이 존재하는데 그 재판에 걸린 피고인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지받는 상황을 사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1심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1심 재판부, 특히 수원지법의 신 부장판사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엮었다고 주장하며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버젓이 진행되면서 그가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박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수원지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재판장의 책임 아래 있어야 하며 항소심 재판장이 그 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마음대로 국회에 출석해 진행 중인 재판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국회 TV 생중계에서 하루 종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향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나 전 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이는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